명동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패션 편집숍 앞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수진이었죠. 그녀의 손목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 컬렉션이라고 적힌 금색 간판이 오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대구 서문시장의 좁은 좌판에서 시작한 그녀의 인생이 이곳까지 오기까지 참으로 긴 여정이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 미란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에 현우 씨가 여자친구분과 함께 오신다고 하셨죠? 그래요. 우리 현우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소개한다니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수진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울대 패션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아들. 현우는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었거든요. 오후 3시가 되자 가게 문이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키 큰 청년의 옆에는 단아한 인상의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첫인상부터 호감형이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채린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채린입니다. 현우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채린의 밝은 인사에 수진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채린의 성이 김씨라는 것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수진은 그 생각을 재빨리 떨쳐냈습니다. 우리 현우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아, 저희 어머니는 패션 관련 일을 하세요. 곧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수진은 현우와 함께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예약 시간인 7시가 되자 채린이 중년 여성과 함께 나타났어요. 수진은 채린의 어머니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분위기가 세련되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25년 전 서문시장에서 함께 옷을 팔던 그 여자 김나래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나래입니다. 나래의 차분한 목소리가 수진의 귀에 들렸지만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겨우 인사를 건넨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나래는 수진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수진은 알 수 없었어요. 상견례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지만 수진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휘청거리게 만들었거든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실을 서성이며 손톱을 물어뜯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나래의 그 차가운 미소만 맴돌고 있었어요. 설마 날 못 알아봤을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 수진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성형수술로 바뀐 얼굴, 고급 화장품으로 가꾼 피부, 그리고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 25년 전에 초라했던 자신과는 완전히 달랐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고 직원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은 컴퓨터를 켜고 김나래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어요. 검색 결과에 나타난 내용에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나래, 글로벌 패션 브랜드 나래 창립자 겸 회장. 아시아 패션업계의 숨은 거물.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래가 운영하는 브랜드는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었고 연 매출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근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명동 일대 상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래 브랜드 한국지사에서 나온 박미영입니다. 혹시 사장님과 잠시 상담이 가능할까요?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래 브랜드라니 설마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희가 이 지역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편집숍을 찾고 있어서요. 수진 컬렉션의 평판을 들었습니다. 박미영은 수진에게 나래 브랜드의 한국 독점 유통 제안서를 건넸어요.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기존 매출의 2배는 보장될 만큼 좋은 조건이었죠. 하지만 수진은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아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참고로 저희 회장님께서 이 지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박미영이 떠난 후 수진은 제안서를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좋은 기회였지만 나래와 엮이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채린이 어머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죠? 패션 관련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혹시 회사 이름이나 알 수 있을까? 채린이한테 물어볼게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왜 이상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전화를 끊은 수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나래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수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는 김나래였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명동 센트럴 호텔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았어요. 25년간 숨겨왔던 과거가 마침내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 못 이룬 수진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명동 센트럴 호텔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마치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손에 쥔 핸드백을 꽉 움켜쥐며 로비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래는 이미 구석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25년 전 서문시장의 그 수줍던 여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가운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수진이 다가가자 나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나래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소파에 앉았어요. 오랜만이네요, 수진 씨. 아니, 이제는 이수진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래가 자신의 계명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조사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나래야, 나는. 말을 끊으며 나래가 테이블 위로 몇 장의 사진을 밀어냈습니다. 25년 전 서문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차가운 분위기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기억나죠? 우리가 얼마나 절친했는지. 함께 꿈꾸고, 함께 울고, 함께 웃던 시절 말이에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대비되었거든요. 나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것은 25년 전 공동투자 계약서였습니다. 이것도 기억나시겠죠? 해외 브랜드 독점 계약을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은 투자금 계약서예요.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죠. 수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어요. 그때 당신은 더 큰 기회가 생겼다며 그 돈을 가지고 서울로 떠났죠. 나와 내 남편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나래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인 원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래야,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었어. 기회는 잠깐이었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나래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내 남편이 사업 실패로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졌을 때도 어쩔 수 없었나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그 돈으로 서울에서 성공하는 동안 나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어린 채린이를 품에 안고 말이죠. 나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찬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원망만 하고 살 수는 없었죠. 내 딸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어요. 그래서 패션업계에 뛰어들었고 지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야. 복수요. 나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런 감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다만 공정한 정산을 하고 싶을 뿐이죠. 그때 나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채린이에요. 현우 씨와 함께 있다고 하네요. 수진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자신들의 과거 때문에 아이들까지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해요. 그 아이들까지 우리의 과거에 휘말리게 하지 말아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나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할지 말이에요. 나래가 떠난 후 수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죄가 현재를 짓누르고 있었고 미래마저 불투명해 보였거든요. 호텔에서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수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게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직원들이 걱정할 정도로 초췌해 보였어요. 한편 현우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어머니가 요즘 들어 자주 한숨을 쉬고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그날 저녁 현우는 어머니에게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어디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환절기라 그런가 봐.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현우의 눈에는 어머니의 거짓말이 보였어요. 혹시 채린이 어머니와 관련된 일인가요? 수진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현우의 예리한 질문에 당황한 것이었죠.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직감이에요. 상견례 이후로 엄마가 이상해지셨거든요. 현우의 말에 수지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김날의 패션 브랜드라고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죠.
패션업계 숨은 거물 김나래 회장, 파란만장한 성공 스토리.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현우의 눈이 한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김나래 회장은 25년 전 대구 서문시장에서 의류업을 시작했으나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홀로 패션업계에 뛰어들어 현재의 성공을 이뤄냈다.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업자의 배신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계속했어요. 다음 날 현우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결심을 하고 대구행 KTX 표를 예약했어요. 직접 서문시장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현우는 어머니에게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구로 향했습니다. 서문시장에 도착한 현우는 오래된 상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혹시 25년 전에 여기서 의류업을 하던 김나래 씨를 아세요? 한 할머니가 현우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나래. 그 불쌍한 애 말이냐. 그때 동업자한테 돈을 다 털리고 남편까지 잃었잖아.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업자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글쎄, 이름이 뭐였더라. 김씨였는데. 아, 맞다. 김수진이었어. 참 야무진 애였는데 하루아침에 돈을 들고 사라져버렸지. 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수진. 어머니의 원래 이름이었거든요. 그 김수진이란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모르지. 그 뒤로 소식이 끊어졌어. 아마 서울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시장을 나선 그는 근처 카페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어머니가 채린이 어머니를 배신했다니. 그래서 채린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구나. 현우는 휴대폰을 꺼내 채린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현우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수지는 아들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어요. 엄마,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갑자기 왜 그래? 엄마의 원래 이름이 김수진 맞죠? 그 말에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너 어떻게? 대구 서문시장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모든 걸 들었어요. 현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5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아들에게 들통이 난 것이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설명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린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엄마 때문이라면서요.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수진의 눈물을 본 현우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지만 동시에 채린이 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엄마, 진짜 사실이에요. 채린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엄마 때문인 거죠.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현우야, 그때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거든. 어쩔 수 없다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그 집안을 파탄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며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때 너무 가난했어.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너를 제대로 키울 돈도 없었거든. 그 기회를 놓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했어. 그래서 친구 남편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시선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채린이었어요. 오빠, 지금 어디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만나야 해요. 무슨 일인데? 우리 엄마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오빠 어머니와 우리 엄마의 과거 말이에요.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채린도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1시간 후 현우와 채린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채린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오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채린의 떨리는 목소리에 현우도 눈물이 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부모들의 과거가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채린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희 아버지를. 오빠 잘못 없어요. 채린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 마음을 생각하면 그날 밤 채린은 집으로 돌아가 나래와 마주 앉았어요. 나래는 딸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정말 복수하실 거예요? 나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채린아, 엄마도 처음에는 너희 둘을 위해서 모든 걸 참으려고 했어. 하지만 그 여자를 직접 보니까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더라. 그래도 현우 오빠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알아. 하지만 그 여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진작에 우리한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했어야 했어. 다음 날 수지는 가게에 나왔지만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거든요. 직원 미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상해요. 우리랑 거래하던 브랜드들이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래가 본격적으로 자신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문이 열리며 나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위장하지 않은 진짜 모습이었어요. 직원분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겠어요? 나래의 차가운 명령에 미라는 당황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 답을 들어야겠어요. 나래야, 제발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요. 나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게 만들었을 때는 내 아이 생각 안 했나요?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채린도 함께 따라왔어요. 어머님들, 저희가 결론을 내렸어요. 현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두 여자가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우야, 그게 무슨... 엄마가 저지른 일 때문에 채린이가 평생 고통받을 순 없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그리고 채린이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엄마는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었습니다. 25년간 쌓인 원한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마지막 결정을 내리죠. 나래가 떠난 후 수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배회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2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 수지는 결국 포기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고 있을 때 현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잠 못 주무셨어요.
너도 못 잤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현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수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현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을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채린이 가족이 겪은 고통을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 말에 수진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진은 나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고급 빌딩 20층에 자리한 사무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전면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이 나래의 현재 위치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래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앉으세요. 수진이 의자에 앉자 나래는 2개의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로 모든 걸 정리하죠. 당신에게 2가지 선택권을 드릴게요. 나래가 첫 번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는 합의서예요.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25년 전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자와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 패션업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구 서문시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속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나래가 2번째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고발장이에요.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거죠.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좋은 변호사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 행적을 패션업계 전체에 공개할 거예요. 앞으로 이 바닥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2 봉투를 번갈아 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선택할 시간은 오늘까지예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채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현우도 따라왔어요. 어머님들,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채린이 나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복수는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채린아, 내가 무슨 말을. 저도 아버지를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미워하고 복수하면서 사는 건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현우도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합의서에 서명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직하게 말이에요. 나래도 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5년간 품어온 복수심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채린이 수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면 저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속죄를 보여주셔야 해요. 수진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은 두려웠지만 아들과 채린의 진심 어린 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마침내 수진이 첫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합의서로 하겠어요. 나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요. 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나래 씨,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고개를 깊이 숙이자 나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거든요. 하지만 나래는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어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하룻밤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4사람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운명의 순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9시,
나래는 남편의 사진이 놓인 서재에서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나래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년간 당신 복수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복수할 기회가 오니까 망설여져요. 나래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그때 채린이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채린이 들어오자 나래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밤새 못 주무셨어요. 응, 좀 복잡해서. 채린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어젯밤에 현우 오빠랑 통화했어요. 그래. 오빠가 그러는데 자기 어머니가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을 것 같대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을 거라고요. 나래는 딸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평생 죄인의 아들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롭대요. 그 말에 나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복수 때문에 죄 없는 현우까지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체리나, 그렇다고 해서 아빠를 죽게 만든 사람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엄마, 아빠가 정말 복수를 원하셨을까요? 체린의 질문에 나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빠는 남을 미워할 줄 모르는 분이었어요. 오히려 그 여자를 용서해 주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오전 10시 나래는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비서가 수진이 아침부터 계속 전화를 했다고 전했어요.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알았어요. 1시간 후에 올라오라고 해요. 11시가 되자 수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명품 대신 검소한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기도 없는 맨 얼굴이었습니다. 나래 씨, 어젯밤에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수진이 나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드리는 게 맞아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간 저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성공하면 모든 게 정당화될 거라고 착각했죠. 나래도 의자에서 일어나 수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어제 현우가 저를 보는 눈빛을 보니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말이에요. 수진이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제 전 재산에 대한 처분 서류예요. 가게도 집도 모든 걸 정리해서 당신과 당신 남편분께 피해드린 만큼 배상하겠어요. 나래가 서류를 받아보니 정말로 수진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 대구 서문시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속죄할게요. 다시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어요. 수진의 진심이 느껴지자 나래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뉘우치는 거예요. 네, 진심으로요. 그리고 나래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 남편분께도 어린 채린이에게도 정말 죄송해요. 나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25년간 기다렸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일어나세요. 나래가 수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저도 25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어젯밤에 우리 채린이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제 남편은 결코 이런 복수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여자는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용서가 공기 중에서 맞부딪히고 있었어요.
수진 씨, 저도 당신을 용서할게요. 나래의 말에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나래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해요.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해요. 물론이에요. 약속할게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현우와 채린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화해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채린의 물음에 나래와 수진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현우가 채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오빠.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해요. 오후 햇살이 사무실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한과 복수가 마침내 용서와 화해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의 한 귀퉁이에는 희망 나눔 봉사센터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수지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국이 참 맛있네요. 뭐가 들어갔어요? 한 할아버지가 빈 그릇을 들고 와서 물어보셨어요. 콩나물이랑 시래기를 넣고 푹 끓였어요. 더 드릴까요? 수진의 얼굴에는 예전의 교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정성만이 남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현우야.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채린이랑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수진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이야. 축하해, 아들아. 작은 결혼식이지만 엄마도 꼭 와주세요. 채린이가 시어머니 없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수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다음 달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서 현우와 채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수지는 검은색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신부 어머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나래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어요. 1년 전과는 다른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이 시작되자 현우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린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목사님이 혼인 서약을 받으실 때 수진과 나래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서로 다른 이유였지만 두 사람 모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작은 피로 연장에서 수진은 나래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래 씨, 정말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나래의 따뜻한 말에 수진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현우와 채린이 어머니들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들, 감사해요. 어머님들이 용서하고 화해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됐어요. 채린도 두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효도할게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물론이지, 우리 며느리. 나래가 채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피로연이 끝난 후 네 사람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엄마,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사시는 건 어때요? 대구까지 오가시기 힘드실 텐데. 현우의 제안에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대구에서 봉사하면서 사는 게 좋아. 그게 내가 속죄하는 방법이야.
하지만 가끔은 서울에 놀러 와서 우리랑 시간을 보내세요. 채린의 말에 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게. 우리 며느리가 아기 낳으면 더 자주 올게. 아기 얘기는 아직 일러요. 채린이 부끄러워하며 현우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대구행 KTX에 몸을 맡겼어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1년 전 찍은 사진을 꺼내봤어요.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봉사센터에 나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야채를 다듬는 일상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수진아, 오늘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네. 함께 봉사하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거든요. 어머, 축하해. 며느리는 어떤 애야? 정말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사돈도 좋은 분이고요. 수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할머니 한 분이 수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참 많이 달라졌구나.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지금은 진짜 착해졌어. 할머니의 말에 수진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부족해요. 더 노력할게요. 그날 저녁 수진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현우가 결혼했다.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나래가 나를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겠다. 남은 인생은 베푸는 삶을 살겠다. 수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용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거든요. 멀리 서울 방향을 바라보며 수지는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현우와 채린이 그리고 나래가 모두 행복하기를. 그리고 자신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기를. 이렇게 패션업계를 배경으로 한 한 편의 드라마가 막을 내렸습니다. 배신과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는 용서와 사랑으로 끝을 맺었어요. 때로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